여러분, 잠깐 멈춰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어제 있었던 일이었습니까? 아니면 몇 년 전, 몇십 년 전의 어떤 장면이었습니까? 나는 10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젊어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 노년이 마지막으로 향해 가는 길목까지. 그 긴 시간 동안 내가 발견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노년에 접어들면 사람은 두 갈래 길 앞에 서게 됩니다. 한쪽 길에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언제나 과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그때 내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아. 그 시절이 그립다. 그때가 좋았지. 그 사람의 눈은 언제나 뒤를 향해 있습니다. 지나간 날들을 쫓아가느라 오늘 햇살이 얼마나 따뜻한지를 느끼지 못합니다. 오늘 아내가 혹은 남편이 건네는 한마디를 듣지 못합니다. 그 사람 곁에 있으면 어딘가 무겁습니다. 오래 앉아 있기가 힘듭니다. 또 한쪽 길에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어도 눈빛이 살아 있습니다. 오늘 본 꽃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 읽은 책에서 감동받은 한 구절을 꺼냅니다. 지금 이 계절이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 곁에 있으면 시간이 빠릅니다. 자꾸 다시 만나고 싶어집니다. 두 사람 모두 같은 나이일 수 있습니다. 같은 시간을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나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내가 처음 이 질문을 진지하게 생각하게 된 것은 내 나이 70이 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오랜 친구 하나를 잃었습니다. 평생 함께 철학을 이야기하고 함께 걷고 서로의 고민을 들어주던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가 떠나고 나서 나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계산이었습니다. 조용하고 냉정한 계산. 사람이 70이 넘으면 어떤 의미에서는 처음으로 시간의 끝을 실감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시간이 무한하다고 느낍니다. 아니, 정확히는 끝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간은 그냥 앞으로 펼쳐져 있는 무언가였습니다. 그런데 노년에 들어서면 시간이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강물로 비유해보면 이렇습니다. 젊었을 때는 강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상류도 하류도 멀리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강의 하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강이 어디로 흘러가는지가 조금씩 보입니다. 그때 비로소 지금 이 물결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됩니다. 나는 친구를 잃은 그날 밤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있었습니다. 그 별들이 그렇게 또렷하게 보인 것은 참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동안 밤하늘을 얼마나 오래 바라보지 않았는지를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오래 머물렀던 생각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의 일이었습니까? 아니면 지나간 날의 일이었습니까? 이것이 그냥 사소한 질문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질문이 노년의 삶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질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가 어떤 노년을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살면서 참 많은 사람들의 노년을 가까이서 보았습니다. 내 스승들의 노년, 내 동료들의 노년, 내 친구들의 노년, 그리고 내가 강의하며 만난 수많은 분들의 노년. 그 오랜 관찰에서 내가 발견한 한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행복한 노년을 사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오늘에 살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무엇을 이루었든, 과거에 어떤 상처를 받았든, 그것과 무관하게 오늘 이 순간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들이 노년을 아름답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힘든 노년을 사는 사람들은 거의 예외 없이 과거에 살고 있었습니다. 자랑스러운 과거이든, 후회스러운 과거이든, 어느 쪽이든, 과거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 자리가 공허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과거는 노년을 공허하게 만들까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과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사람들이 과거를 꺼내는 데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로부터 의미를 얻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과거로부터 증명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건강한 방식입니다. 지나간 삶을 돌아보며 그 속에서 내가 무엇을 배웠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확인하는 것. 이것은 노년에 꼭 필요한 일입니다. 지나온 길을 돌아볼 때 우리는 지금의 나를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방식이 문제입니다. 과거의 성취로 지금의 나를 증명하려는 것. 과거의 지위로, 과거의 업적으로, 과거의 영광으로 지금 내가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확인받으려는 것. 이것이 왜 문제냐면 과거는 절대로 지금의 나를 증명해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30년 전에 좋은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이 오늘의 나를 가치 있게 만들어줍니까? 50년 전에 어떤 일을 해냈다는 것이 지금 이 순간 내 삶을 충만하게 해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의 영광은 과거에 속한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그 일은 아름다웠고 의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늘의 나를 살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오늘의 나를 살게 해주는 것은 오늘 내가 하는 것들입니다. 내가 아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나보다 몇 살 많으셨던 분입니다. 그분은 젊어서 꽤 높은 자리에 계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나서 그분의 삶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모임에 나가면 언제나 그 시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면서 점점 사람들이 불편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임에서 자리가 비기 시작했습니다.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그분은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셨습니다. 아니, 눈치는 채셨지만 그 이유를 알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과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더 많은 곳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분의 말년은 외로웠습니다. 그분 스스로도 그것을 아셨을 겁니다.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분이 나쁜 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진심으로 좋은 분이었습니다. 다만 과거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분을 보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나도 그럴 수 있구나 하고. 여기서 잠깐 또 하나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무슨 이야기를 주로 하십니까? 오늘 일어난 일입니까? 아니면 지나간 일입니까? 지금 관심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때 대단했던 것입니까? 이것이 불편한 질문이라면 그것이 오히려 하나의 답일 수 있습니다. 불편한 질문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나는 노년의 외로움에 대해 오래 생각해왔습니다. 노년의 외로움은 젊었을 때의 외로움과 다릅니다. 젊었을 때의 외로움은 어떤 의미에서 역동적입니다. 누군가를 찾게 만들고, 무언가를 하게 만들고, 세상을 향해 나가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젊은 날의 외로움은 씨앗 같은 것입니다. 그 안에 무언가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년의 외로움은 다릅니다. 노년의 외로움은 고요합니다. 조용하고 깊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아주 무겁습니다. 내가 관찰한 바로는 노년의 외로움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리적 외로움입니다. 곁에 사람이 없는 것. 배우자를 먼저 보내거나, 자녀들이 멀리 살거나,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는 것. 이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삶이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외로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더 깊은 외로움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느끼는 외로움입니다. 많은 모임에 나가도, 가족들과 함께 있어도 어딘가 혼자인 느낌. 이 외로움의 뿌리가 무엇이냐 하면 현재와 단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옆에 사람이 있어도 외롭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과거 속을 떠돌고 있으면 그것이 가장 깊은 외로움이 됩니다. 나는 90이 넘어서 어떤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나는 몸이 많이 좋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글을 쓰지 못했고 강의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수십 년 동안 해온 일들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처음에는 이상한 공허함이 왔습니다. 나는 무엇인가? 이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교수로서의 나, 철학자로서의 나, 글 쓰는 사람으로서의 나.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나는 무엇으로 남는가? 그리고 그 질문과 마주하면서 나는 오랜 시간 가만히 있었습니다.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나무가 보였습니다. 겨울이었는데 앙상한 나뭇가지에 햇볕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냥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어떤 생각이 왔습니다. 저 나무는 지금 이 순간 존재하고 있구나. 지난해에 어떤 가지였는지, 내년에 어떤 잎이 날지, 그런 것들과 상관없이 지금 이 순간 그냥 거기 있구나. 그리고 나도 지금 이 순간 여기 있구나. 그것만으로도 무언가가 있구나. 그 순간이 내게는 꽤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과거에 내가 무엇을 했는지, 미래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와 무관하게 지금 이 순간에 나는 그냥 여기 있다는 것. 그것이 하나의 완전한 사실이라는 것.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창밖을 바라본 적이 언제였습니까? 걷다가 문득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본 것이 언제였습니까? 밥을 먹으면서 그 음식의 맛을 온전히 느낀 것이 언제였습니까? 이것이 사소해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큰 이야기입니다. 현재에 산다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것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빛과 소리와 온도와 감각과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과 과거에 얼마나 대단했든 미래에 무엇이 기다리든 지금 이 순간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후회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노년이 되면 후회가 찾아옵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아주 오래 잘 살아온 사람에게도 후회는 있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고 모든 선택에는 포기한 것들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내가 관찰한 바로는 노년의 후회에도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해소되는 후회입니다. 아팠지만 결국 자신을 받아들이게 만드는 후회. 그때 그 선택이 아쉽지만 나는 그 안에서 최선을 다했다. 그것이 나의 삶이었다. 이런 후회는 사람을 성숙하게 합니다. 그 후회를 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후회가 있습니다. 해소되지 않는 후회, 골마가는 후회. 그때 왜 그랬을까?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지금 내 삶이 달랐을 텐데. 이 후회는 사람을 조금씩 침식합니다. 오늘을 살지 못하게 합니다. 지나간 그 순간으로 자꾸 되돌아가게 합니다. 이 두 후회의 차이가 무엇이냐 하면 현재와의 관계입니다. 첫 번째 후회는 과거를 받아들이고 오늘로 돌아옵니다. 두 번째 후회는 과거에 붙잡혀서 오늘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나는 젊은 날에 옳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아쉬운 선택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조금 더 친절했어야 했는데, 어떤 순간에 조금 더 머물렀어야 했는데, 어떤 말을 했어야 했는데, 혹은 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런 것들을 돌아볼 때 나는 이것을 생각합니다. 그 아쉬움이 오늘 나를 어떻게 살게 하는가? 그 후회가 오늘의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있는가? 아니면 오늘의 나를 과거의 죄수로 만들고 있는가? 후회는 선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면 후회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선생이 됩니다. 그러려면 후회가 과거를 향해서가 아니라 오늘을 향해서 말해야 합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후회들 중에서 오늘의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 후회가 오늘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바꾸고 있습니까? 이것을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현재에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것이 실제로 노년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나는 이런 분들을 여럿 알았습니다.
나이가 많이 드셨는데도 눈빛이 살아있는 분들. 만날 때마다 무언가 새로운 것을 이야기하시는 분들. 그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지금 관심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지금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 배우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 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한 분은 80이 넘으셔서 그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림을 배운다는 것보다는 그냥 혼자 그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잘 그리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오늘 본 것을 그리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아침 창밖의 풍경, 오늘 산책길에서 본 꽃, 오늘 식탁 위의 사과. 그분은 돌아가시기 얼마 전까지 그림을 그리셨습니다. 그분의 마지막 시간들은 오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또 한 분은 90이 넘으셔서 매일 일기를 쓰셨습니다. 아주 긴 일기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 하나, 오늘 들었던 생각 하나, 오늘 느꼈던 감사한 것 하나. 그 3가지를 매일 적으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일기를 쓰면 오늘이 아까워져요. 오늘을 그냥 흘려보내기가 아쉬워요. 그렇습니다. 오늘을 기록하면 오늘이 소중해집니다. 오늘을 바라보면 오늘이 보입니다. 과거 자랑이 왜 사람들을 멀어지게 하는지 한번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누군가의 과거 자랑을 듣는 자리. 그 자리에서 우리는 어떤 감정을 느낍니까? 처음에는 대단하시네요 라고 합니다. 두 번째에는 네 라고 합니다. 세 번째에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냉정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왜 과거 자랑을 듣기 힘들어 할까요? 그것은 그 이야기가 현재와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자리, 지금 이 사람, 지금 이 순간과 아무 연결이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대화는 두 사람이 지금 이 순간 만나는 것입니다. 대화 속에 과거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거가 지금 이 순간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지금 이 사람과의 연결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과거 자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사람이 아니라 지나간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아니라 과거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느낍니다. 말하지 않아도 느낍니다. 그래서 멀어집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과거의 삶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은 귀합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우리가 겪은 것들, 배운 것들, 이루어낸 것들, 그것들은 모두 소중한 것들입니다. 그것들은 지금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다만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과거의 삶은 지금의 나를 위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나온 경험들이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라면 그것은 살아있는 과거입니다. 오늘을 풍성하게 만드는 과거입니다. 그러나 과거가 오늘을 대신하려 한다면, 과거가 지금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도구가 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오늘을 빈약하게 만드는 과거가 됩니다. 지나온 삶에 감사하되 그 삶이 오늘을 향하게 하십시오. 이제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이 줄어들수록 오늘 하루는 더 소중해집니다. 이것은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내가 100년을 살면서 직접 경험한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오늘 하루를 잃어도 내일이 있습니다. 이번 주를 흘려보내도 다음 달이 있습니다. 올해가 별로였어도 내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직 시간이 많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노년에는 다릅니다. 오늘 하루를 흘려보내면 그것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같은 말이지만 노년에는 그것이 훨씬 분명하게 느껴집니다. 오늘이 소중한 것은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이 지금의 내가 살아있는 유일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어제의 나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내일의 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나는 오늘만 살아있습니다. 이것이 철학적인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 이것은 아주 실질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이 노년의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엽니다. 그리고 잠깐 바깥을 봅니다. 날씨를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오늘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느끼는 것입니다. 오늘 빛이 어떤지, 오늘 바람이 있는지, 오늘 하늘이 어떤 색인지. 이것이 단 1분이면 됩니다. 그러나 이 1분이 오늘을 오늘로 만들어줍니다. 어제와 구별되는 오늘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하루 중에 한 번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가집니다. 차를 마시거나, 그냥 앉아있거나, 조용히 걷거나. 그 시간에 나는 지금 이 순간과 만납니다. 지금 내 몸이 어떤지, 지금 내 마음이 어떤지,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이것이 명상처럼 들릴 수 있지만 나는 그것을 그냥 잠깐 멈추는 것이라고 부릅니다. 흘러가는 하루 속에서 잠깐 멈추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오늘 있었던 것들 중에서 한 가지를 기억합니다. 오늘 좋았던 것, 오늘 감사했던 것, 오늘 아름다웠던 것. 그것이 아주 작은 것이어도 됩니다. 오늘 마신 커피가 맛있었다거나, 오늘 길에서 본 나무가 아름다웠다거나, 오늘 누군가의 목소리가 반가웠다거나. 이 세 가지. 아침에 잠깐, 낮에 멈춤, 저녁의 기억. 이것이 내가 오늘을 오늘로 살게 해주는 것들입니다. 여러분께 또 하나의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 중에서 여러분이 진짜 살아있다고 느낀 순간이 있었습니까? 아주 작은 것이어도 됩니다. 잠깐이어도 됩니다.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까? 만약 있었다면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만약 없었다면 내일은 그런 순간을 만들어 보십시오. 아주 작게, 아주 잠깐이라도. 나이가 든다는 것에 대해 세상은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쇠약해진다, 잃어간다, 끝을 향해 간다.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몸은 변합니다. 할 수 있는 것들이 줄어듭니다. 곁에 있던 사람들이 떠납니다. 그러나 나는 100년을 살면서 또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오늘 하루가 더 선명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너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들, 이루어야 할 것들, 신경 써야 할 관계들. 그 많은 것들 사이에서 오늘 하루는 그냥 지나가기 쉽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삶이 단순해집니다. 많은 것들이 걸러집니다. 그러면 남는 것들이 더 또렷해집니다. 오늘 아침 햇살, 오늘 마시는 차 한 잔, 오늘 전화해온 자녀의 목소리, 오늘 읽은 책의 한 문장, 오늘 느낀 바람. 이런 것들이 노년에는 더 크게 들어옵니다. 더 깊이 느껴집니다. 젊었을 때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하나하나가 선물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나이 드는 것에 숨겨진 선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놓칩니다. 노년을 상실의 연속으로만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면 노년은 오히려 삶이 가장 선명해지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는 또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80이 훨씬 넘으셨는데 만날 때마다 질문을 하셨습니다. 요즘 어떤 것이 좋으세요? 처음에는 좀 의아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인사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진짜로 듣고 계셨습니다. 내가 요즘 이 책이 흥미롭습니다라고 하면 어떤 부분이요? 라고 더 물으셨습니다. 내가 요즘 이 길을 걷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하면 거기 뭐가 있어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분은 지금에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나의 지금에, 그리고 당신의 지금에도. 그분과 함께 있으면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분 곁에 있으면 왠지 내 오늘이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은 그분 스스로 오늘에 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오늘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노년의 인간관계가 멀어지는 이유 중 하나가 대화의 내용이 과거로만 치우치는 것입니다. 만날 때마다 같은 이야기, 지나간 이야기, 아픈 이야기, 자랑 이야기. 이것이 반복되면 사람들은 그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에 살고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오늘 새롭게 발견한 것이 있고, 오늘 궁금한 것이 있고, 오늘 기쁜 것이 있는 사람과의 대화는 살아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아니 나이가 들수록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오히려 노년이 그것을 더 깊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살아온 세월이 오늘을 더 풍성하게 볼 수 있는 눈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해야겠습니다. 현재 중심의 삶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두려울 수 있습니다. 과거에 기댈 수 없다면 오늘의 나는 무엇으로 서 있는가? 오늘 내가 특별히 이룬 것이 없다면 오늘의 나는 어떤 가치가 있는가? 이것이 노년의 많은 분들이 느끼시는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에 나는 이렇게 답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사실입니다. 그 사실 안에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난 것, 오늘 밥을 먹은 것, 오늘 누군가의 목소리를 들은 것, 오늘 바람을 느낀 것. 이것들이 작아 보이지만 이것들이 삶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삶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업적이나 지위나 역할로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는 생각. 그것이 노년을 힘들게 만드는 생각 중 하나입니다. 오늘의 나는 오늘의 나로서 충분합니다. 어제의 내가 무엇을 했든 오늘의 나는 오늘 여기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완전한 존재입니다. 철학을 오래 해온 사람으로서 나는 이것이 그냥 위로의 말이 아니라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치를 외부의 성취에서 찾을 때 그 가치는 항상 흔들립니다. 성취가 있으면 가치 있고 성취가 없으면 가치 없다는 식의 사고는 노년에 특히 위험합니다. 노년은 자연스럽게 은퇴하고 역할이 줄어들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달라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치를 지금 이 순간의 존재에서 찾을 때 그 가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여기 있다는 것, 그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현재에 사는 것의 가장 깊은 의미입니다. 과거의 나로부터 증명받지 않아도 되는 것, 미래의 나에게 기대지 않아도 되는 것, 지금 이 순간의 내가 그 자체로 충분하다는 것. 여러분, 이제 이야기가 마무리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하고 싶었습니다. 과거보다 현재가 중요하다는 것. 이것은 과거를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나온 삶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들, 그것들은 모두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 모든 경험이, 그 모든 선택이, 그 모든 기쁨과 슬픔이 지금의 여러분을 만들었습니다. 다만, 그 모든 것들이 오늘을 향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나온 삶이 오늘을 위해 있어야 합니다. 지나온 경험이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가 되어야 합니다. 지나온 상처가 오늘을 더 깊게 이해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과거는 뿌리입니다. 무리는 땅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나무는 위로 자랍니다. 뿌리가 있기 때문에 위로 자랄 수 있지만 뿌리가 나무의 전부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모든 날들이 뿌리입니다. 그 뿌리 위에서 오늘이라는 줄기가, 오늘이라는 잎이 자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나이가 아주 많습니다. 이 나이가 되면 어떤 날은 몸이 무겁습니다. 어떤 날은 그리운 것들이 많습니다. 어떤 날은 피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 아침에 창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하늘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입니다. 그것이 지금 내게 주어진 오늘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오늘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오늘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주변에 무엇이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가 끝날 때 여러분은 오늘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과거의 어느 날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았다고. 어떤 날의 기억 속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었다고. 그것이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마지막 말입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이든 그 시간을 오늘로 채우십시오. 오늘 한 번, 오늘 한 걸음, 오늘 한 사람, 오늘 한 순간. 그것이 쌓이면 그것이 노년입니다. 살아있는 노년입니다. 아름다운 노년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노년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구독은 무료이고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